자, 구속영장 청구서가요, 한 142페이지 정도 분량이랍니다. 근데 그 속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사건이다.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선출직 공직자와 이재명 대표를 말하는 거겠죠. 부패 기업인의 김성태 회장을 말하는 것이겠죠. 선출된 공직자와 부패 기업인의 은밀한 정경 유착 범죄의 표본이다.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가 되어 있다. 이런 건데요. 어떻습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구속영장 청구서가 142페이지다? 그러면 굉장히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이게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배임 그리고 제3자 뇌물 두 혐의에 대한 영장 청구서가 140페이지가 넘는다는 건 상세히 검찰도 공을 들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의 영장 청구서는 한 5페이지를 안 넘어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일반 보통 사건에서. 5페이지 미만인데. 예, 뭐 한 건이고 단건이라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일단 거기에 적시된 사실관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지금 수사의 마침표가 찍힌 상황은 아니지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영장 청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실상 마지막 수순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현출돼 있는 여기에 녹아져 있는 어떤 발언들, 통화 내역들, 문자 내역들 이 부분이 아마 영장 실질 단계에 실제로 가게 된다면 이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어떤 구체적인 증거로 기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차근차근 들여다볼까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한 것에 따르면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저 당시는 아마 사장 직무대리였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유동규 씨, 저 백현동 사업은요, 인섭이 형님이 끼어 있으니까 진상이하고, 정진상 실장을 말하는 거죠. 진상이하고 잘 이야기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해당 취지로 발언을 했다. 영장 청구서에 저런 게 적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혁 위원장님,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 김인섭 간에 불법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범죄를 품앗이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네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김인섭 씨가 과거에 오래전부터 성남시장에 출마할 때서부터 선거대책본부장을 했었고 그 오랜 인간관계를 맺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라든가 정진상 씨라든가 김인섭 씨는 결국은 다 서로 한 통속으로 움직인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제 검찰이 보는 건데 이 사건은 백현동이라는 특혜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예.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그런 아파트의 건축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재명 대표는 그걸 놓고서 이거는 박근혜 정부가 나한테 압력을 가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이제 그 주장은 이제 들어간 걸로 보여요. 예. 그 다음에 주장은 내가 김인섭을 어떻게 알아? 잘 몰라. 예. 안 만난 지 오래됐어.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 이후에 그 서로 만나고 연락하고 이런 것들 보면 그것도 이제 배척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아니 유동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걸 내가 유동규 말을 어떻게 그게 무슨 증거가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양쪽의 공방이 돼가고 있는 건데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죠. 그 세 사람과의 관계가 그동안에 어땠든가. 그다음에 이 사건을 놓고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의견을 번복하면서 주장을 번복하면서 하는 것들의 신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것이고 만약에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 도대체 저렇게 그 대단한 규모의 특혜가 어떻게 가능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상식적이라면 제가 뭐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만 나뭇가지가 거세게 흔들리고 있는데 바람이 눈에 안 보이니까 바람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들을 과연 그걸 그 상식적인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었대요. 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에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물어봤대요.
시장님, 왜 이 백현동 아파트 지금 개발 사업을 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왜 배제된 겁니까? 당시 이재명 시장 말하길 유동규 씨에게. 아니,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진상이하고 이야기 안 했어요? 정진상 실장하고 인섭 형님이 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못 들었어요, 유동규 씨? 이렇게 뭐 반문을 했다. 이런 내용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가 되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쌍방울 대북 송금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영장 청구서에는 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지사님, 김성태 회장이 대북 사업을 하면서 지사님의 지금 방북도 추진을 하고 있어요. 북한에 김성태가 뭐 돈을 보내고 하는데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쯤에 우리 지사님이 평양을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답하길 고생했어요. 그래픽 넘겨볼까요? 검찰에 따르면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지사가 김성태 회장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기 김 회장, 나의 그 방북을 좀 추진해 주시오. 북한에서 요구하는 의전 비용을 포함한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김 회장? 김 회장 답하길. 경기지사로 우리 이 지사님이 평양을 방문하게 되시면 대신 김성태 저도 함께 북한을 방문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구체적인 대화 내용까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가 됐다. 박성민 최고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아직까지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부 다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일단 쌍방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 계속해서 말을 바꿨거든요. 처음에 입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끌려오게 될 때에 처음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허허. 그리고 쌍방울이 사실은 독자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쌍방울이 북한의 광물 채굴권을 독점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작성했던 그 남북 경협 합의서, 그것의 계약금 성격으로 그 북한으로 송금이 이루어졌던 것 아닌가, 사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이게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이제 도지사 시절에 아무리 이제 방북을 하고 싶고 하더라도 김성태 전 회장에게 뭘 믿고 이런 불법적인 일들을 시킬 수 있고 이런 일들을 공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쌍방울이 당시에 그런 남북 경협 합의서를 체결하거나 아니면 북한과의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 그러니까 사업상의 이익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이재명 대표와 무관하게 본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나, 이런 의심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성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혁 위원장님. 예. 아니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가 뭘 믿고 김성태한테 그런 일을 시키겠느냐. 그럼 북한은 뭘 믿고 김성태한테 그런 거 사업을 거래를 하겠습니까? 지금 그동안의 남북 관계를 아시는 분들은 북한이 사람 하나 올 때마다 돈을 요구한다는 사실은 다 너무나 다 잘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북한과의 사업이 권력과의 어떤 허락이랄까? 권력으로부터의 어떤 지원이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대북 제재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니 김성태 본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북한에서 그 사람을 믿고,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저렇게 송명철에 앉아서 폭탄 주죽으면서 형 동생 하면서 할 수가 있겠어요. 저 옆에 이화영 지사 앉아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아, 이화영은 이재명의 측근, 이재명 다음에 대통령 될 수도 있는 사람. 아, 이런 다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거기서 김성태가 등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돈이 왔다 갔다 한 것인데, 그거를 도대체 뭐 때문에 김성태를 믿고서 이재명 본인이 그랬어요. 저분을 노상강도라고 표현하고 부패 기업인이라고 얘기하고 뭐 불법 사채업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믿고 그 사람한테 그런 100만 달러나 되는 1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달라고 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노상강도 불법 사채업자, 그리고
그 부패 기업인한테 자기 비서실장 보내서 조문 보내고 자기 상당했을 때 그분의 조문 받고 하하. 상식적으로 앞뒤가 말이 안 맞는 주장을 하시잖아요. 근데 예. 그거를 눈에 지금 당장 드러난 증거 없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 받는 현장 사진 찍어놨어? 내가 너한테 돈 달라고 얘기하는 거 녹음해놨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증거가 없다고 주장을 하면 예. 이 세상에 범죄가 될 만한 게 과연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자, 검찰 구속영장 청구서가 142페이지 정도 분량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영장 청구서에는 이런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개전의 정을 보이기는커녕 이건 뭐 저희가 임의로 적은 게 아니라 영장 청구서에 있는 그 문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개전의 정을 보이기는커녕 이 사건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처벌을 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 또는 측근을 통해서 인적, 물적 증거를 인멸했거나 향후에도 계속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현저하다. 돌려보죠. 그러면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치 권한을 사익 추구 도구로 남용하고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떠밀어서 아주 죄질이 불량하다. 사안의 성격상 조직적, 계획적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 어떻습니까? 정미경 의원님, 증거인멸 이런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하네요. 그러니까 구속의 필요성 중에 예. 어떻게 보면 가장 100% 확률이 높은 게 뭐냐면 증거인멸 우려예요. 허허. 근데 이미 증거인멸을 했다고 하면 이미 우려가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이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이재명 대표 또는 그 측근들이 증거인멸을 했거나 네.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포함시켰을 거예요. 저는 그거 아직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허허, 예. 네, 근데 이제 기억나는 건 이렇습니다. 지난번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나타나가지고 네. 사실은 그 여러 사람들을 접촉한 아마 그거 조사 다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화영 그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사퇴시키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 옥중 편지를 쓰게 해서 옥중 편지. 뭐 직접 썼는지 뭐 쓴 거를 베낀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잖아요. 이런 거 아마 다 조사됐을 거예요. 이건 사법항의 증거인멸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아하. 그다음에 또 기억나시는 거 있죠. 경기도에 네. 방북 관련 공문. 공문.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 또 사람을 시켜가지고 또 접촉을 해서 그걸 빼내요. 그중에 한 사람은 이미 구속이 됐어요. 아마 그것도 그 영장 범죄 사실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로 이런 모든 거를 이재명 대표 스스로 모르겠습니까? 예. 본인도 변호사인데 그래서 저는 저렇게 단식하고 저러고 그러는지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